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발달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이 좀 제일 많나요? 빈도로만 보면은 이제 언어 지연이 가장 많고요. 느려서. 네, 말이 좀 늦은 아이들이 많은데 요즘에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자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 네, 영양검진 굉장히 때도 많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영양검진 네. 몇 개월 때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보통은 1차가 4에서 6개월이긴 한데 네. 그 전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뭐 네네. 100일인데 네. 엄마랑 눈이 안 마주쳐요. 뭐 이런 건든지.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를 공부하고 진료를 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학교 갈 때쯤 오거나 아니면 유치원 때 와서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가봐라 이럴 때. 네네 그럴 때 와서 우리가 이제 하는 조기 개입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 조금 일찍 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맞아, 아이들이 맞아. 더 그런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오히려. 빠르게 오히려 더 빨리 오시는 경우가 네, 더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영유아 맞아요. 검진은 원래 하시기도 하지만 진료실에도 6개월, 8개월 그리고 돌 이 정도 되는 그 부모님들이 자폐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자폐 진단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자폐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고 관심도 많아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저희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네, 공유도 맞아요. 많이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긴 하거든요. 맞아요. 조기 개입을 할 수가 있고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사실 긍정적인 면이 되게 많은데 그쵸. 또 반면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럼 좀 느낌이 헷갈리는 있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진단은 100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특징적인 거 두 가지가 이제 진단을 하기에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상동행동이라고 부르는 제한된 관심사나 행동을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손을 돌린다든지 그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첫 번째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를 봐야 돼요. 사회성의 네. 질적인 저하. 그러면은 이 사회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쵸. 나와줘야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신생아가 사회성이 있나 없나는 평가를 못 하겠네요. 네, 어렵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사회성이 있기는 해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사회적 웃음, 미소를 짓고 엄마 목소리에 반응하고 엄마를 더 친근하게 찾고 이런 게 사회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사회성이 발달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또래보다 사회성이 질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18개월. 18개월. 말이랑 좀 연관이 있나요? 말하는 거랑? 말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폐증 진단 기준 두 가지 중에도 언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이 많으면 또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18개월쯤이 되면은 상대방과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알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18개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달이 좀 느린 친구들은 24개월쯤에는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100일 때는 진단을 아예 못하는 거고 최소한이 18개월. 네, 두 돌. 부모님들이 조금 다르다 느끼시는 거는 돌 전후에 느끼시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그 눈 마주침, 그다음에 호명 반응,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의 공유.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은 18개월, 24개월에 내리지만 12개월에도 조금 다르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쳐다보려고 하는데 날 안 쳐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눈 마주침이죠. 눈 마주침. 네, 눈 마주침.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거. 그 눈 마주침. 선생님 저랑 지금 한 2, 3분 얘기를 했잖아요. 저랑 눈이 몇 번 마주치셨나요?
아니 그거 세야 돼요. 그렇죠. 그거 세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는 눈 마주 챌 수가 없어요. 어. 눈 마주침이 셀 수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치.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그치, 할 그치. 때, 말을 할 때는 음. 그 사람 눈을 보게 돼 있어요. 또 돌 전후, 돌이 지난 아이들은 나와 친숙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 주변의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볼 때 이렇게 하면 저랑 눈이 마주친 건 아닌 거예요. 그쵸, 그쵸. 눈을 마주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쳐다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Incorporating social interaction into his play and offers the lady a bite. Thank you. That sure is tasty. He is able to pay attention to the lady, the doll, and the pretend food all at once. 뭐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거네요. 네, 상대방에 맞아요.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좀 기대하고 또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회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그러면은 때문에 돌쟁이 같은 경우에도 딱 눈을 마주치면은 아빠가 웃으면 네. 약간 얘도 따라 웃고. 웃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모방인 거죠. 눈마주침도 같은 네, 맥락이겠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눈 마주침이 되어야 모방이 되겠죠. 사람을 쳐다봐야 그쵸. 그 사람 표정을 따라하고, 우리가 막 표정 웃는 게 이런 거야, 찡그린 게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자연스럽게 맞아요.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눈 마주침이 잘 안 되면 당연히 모방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치. 결국에는 내가 이 친구하고 횟수를 세기보다는 눈 마주침이 자연스럽게 되고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쳐다본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관돼서 두 번째가 뭐였죠? 호명 반응. 네, 호명 반응이 뭔가요? 부르면은 대답하거나 어. 부르면은 쳐다보는 거?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18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한테서 이거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고 맞아요. 산만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흡수를 빠르게 하는 시기죠. 너무 짧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게 자기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불렀을 때는 안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때의 이 호명 반응은 엄마가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엄마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구나. 엄마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뭐라도 내가 그 반응에 대응을 해주는 거.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불러서 뭔가 이제 리액션을 안 하더라도 엄마가 나 부르고 있구나라는 네네. 인지하고 거기서 반응을 해주는 네네. 것만 다 포함되는 그게 거예요. 리액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기에는 눌러서 소리 나는 장난감, 반짝반짝거리는 거, 사운드들이 많이 장난감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랑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동일하게 반응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호명 반응에 질적으로 좀 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When his name is called, he does not respond. Elliot. Ellie. Ellie. Elliot.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도 뭐지? 하고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신호를 캐치를 하는 게 사회성의 기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때요? 네. 그 엄마 아빠가 부르면은 네.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네네. 엄마 아빠가 불렀을 때 얘가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일단 반응이 하는 하는 거잖아요. 거지. 그리고 시큰둥이라는 것도 뭐예요? 나의 반응이지.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거지. 그냥 불렀어 내가 왜 이랬어. 그럼 나는 그냥 선생님이 좀 싫은 거죠. 그거는 갑자기 고백하는 거야? 호명 반응의 질적인 저하라기보다는 호명 반응 자체의 질적인 저하라기보다는 관계적인 문제에서 봐야 될 다른 다르게 반응해 주는 거구나. 정서적인 부분을 근데 봐야 또 될 그런 것 거 많이 같아요.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그 눈마주침하고 호명 반응은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사회성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 타인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타인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죠. 근데 말을 못하는 애들한테서 관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얼굴을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 내가 뭔가 반응. 시도를 했더니 애가 반응이 반응이 있는지. 있는지. 그 다음에 정서적인 유대관계나 호불호, 그 다음에 뭐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다른 것 문제고,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 시도 자체에 반응이 얼마나 있는지가 있는지. 중요합니다.